뉴욕타임즈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처럼 미국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있죠. 하원의원의 경우는 그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배당되는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뭐 이런 지역, 이런 미국의 중부 지역에는 사는 사람들이 극히 적으니까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 한 명씩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서쪽과 동쪽에는 대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하원 의원 수도 많고 그 지역들도 이제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의 경우 현재 총 27석이 배당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뉴욕주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아는 뉴욕 그러면 이제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뉴욕시티를 알고 있지만 뉴욕시티는 이렇게 이 부분에 아주 작게 있고 사실은 뉴욕주는 이렇게 캐나다와 이렇게 접경되어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이죠.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 27개의 하원의원이 이제 배당되어져 있는데 최근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원의원 수를 27석에서 26석으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를 하나 줄이고 지역의 경계들을 좀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뉴욕 전체에서 이제 뉴욕시, 맨하탄을 포함한 뉴욕시로 좁혀서 보면은 인구가 당연히 많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희한한 모양의 지역구가 하나 있습니다. NI 10이라는 지역구인데 이 지역구의 이야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요 파란색 모양이 이 지역구의 모양이에요. 이 지역구가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 맨하탄 이게 지금 맨하탄이니까요. 맨하탄의 서쪽을 쭉 타고 있는 지역구고 거기에 이제 브루클린의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근데 모양이 지금 이미 이상해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끝나지 여기서 또 이렇게 요 오른쪽의 지역들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이번에 조정하면서 모양을 더 이상하게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정하고 있냐? 여기에 이제 요 주황색 선이 요 지역구를 이제 조정하는 안인데 이제 일부는 넣고 또 이렇게 여기 이상하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넣고 또 파란 지역은 일부는 빼고 뭐 이런 지역은 지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주황색 지역이 또 새롭게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미 이상하게 생겨져 있는 그런 지역구를 왜 더 이상한 모양으로 바꾸려 하는가. 냄새가 나시죠? 이거 뭐 누가 봐도 대충 그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10지구, 이제 현 지구, 이 10지구의 스토리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구가 이게 현재 그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이제 하원의원이 제롤드 레이들러라는 분인데 1992년부터 15번을 해먹었어요. 92년이니까 92년, 2002년, 2012년, 2022년,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하원의원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뉴욕시의 유일한 현 유택의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유태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당연히 이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선거에서 내리 지금 지지율이 뭐 80%가 넘습니다. 계속 80% 이상으로 이렇게 이긴 지역이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이분이 계속 그냥 이분 이름 내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젓가락 꽂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빵인 지역인데 여기에 모양을 굳이 민주당에서 바꿀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이걸 이렇게 모양을 희한하게 다시 바꿀까? 냄새가 나죠. 이게 왜 그러냐? 이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세력이 강한 그런 이제 민주당 텃밭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끝머리를 보시면 요 지역이 여기에 이제 11구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상당히 박빙 지역입니다. 일단은 현역 의원은 이제 공화당 의원이고요. 2020년도에 이제 당선이 된 현역 여성 의원이고. 그리고 이 지역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공화당이 3번에서 3번을 이겼고 민주당이 1번 이겼던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여기에 선거가 매우 박빙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선거에서 53대 46, 2018년도에 53대 46, 2016년도에 62대 36, 그다음에 2015년도에 58대 39 이런 식으로 매우 박빙인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 어차피 우리가 이제 10지구는 우리가 어차피 8대2 정도로 어떻게 해도 이기는 지역이니까 요 선거구를
우리가 진 지역하고 이렇게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 이제 빨간 부분을 넣고 파란 부분을 줬죠. 그래서 선거를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이제 나름의 꼼수죠. 그래서 이 뉴스의 제목이 뭐냐면 How New York Democrats Came Up with Gerrymandered Districts on Their New Map. 여기서 gerrymandered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gerrymandering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gerrymandering이 뭐냐? 이게 특정인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제 정하거나 변경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 1800년대, 1812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거에서 본인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면서 모양을 매우 이상하게 이제 지금의 이런 선거구처럼 이제 이상하게 선거구 모양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마치 영어로 셀러맨더, 이게 뭐냐? 이제 그리스 신화, 서양에서 그리스 신화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 속에 사는 불도마뱀인데요. 마치 이 불도마뱀의 모양처럼 이렇게 바꿨다 해서 이제 셀러맨더에다가 이 엘브리지 게리라고 해서 이 게리라는 이 주지사의 이름을 더해가지고 게리맨더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가 나왔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도 재밌는 게 당시 공화당이 5만 164표를 얻었고 야당이 5만 1766표, 그러니까 표는 한 1000표 이상 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당선자는 공화당이 29명이었던데 반해 이제 야당은 11명밖에 당선자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표수는 오히려 이겼는데 당선자는 29대 11.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구의 모양, 선거구의 전략이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사례를 다시 200년 후인 오늘날에도 미국의 민주당이 그 나름의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이 뉴스를 보면서 게임의 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항상 그렇죠. 게임의 룰이라는 게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그 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죠.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치인들이 룰을 손대려고 할 때, 이때는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꼼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룰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지금의 룰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드는데 정말 합리적인 룰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거와 관련된 그러한 룰들이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